이건 프랑스 가구를 리폼을 해주는 겁니다. 이제 프렌치 스타일 가구를 이제 금박, 그다음 프렌치 도장. 그래서 색깔을 다른 컬러로 지금 바꿔달라고 해서 리폼을 좀 준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근데 이 상품도 보면은 이런데 피니싱이 다 들어가 있어요. 피니싱. 일본, 프랑스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얘들은 깔끔한 것보다 이렇게 썩는 듯한 그 세월의 멋이 들어간 그런 가구들을 주로 생산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랑스 그 전문 오리지널 취급점에서 저희들한테 리폼해달라고 지금 맡겨놓은 제품입니다. 앞으로 이제 금박을 바르고 다시 이제 이런데 보면 스랍 안쪽 칼라 바꾸고 이제 좀 갈라진 부분, 터진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손을 다 봐서 일단 금목부터 손을 보고 이제 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. 이제 내부 컬러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데 보면 칠이 많이 흘러 있거든요. 이런 것들 다. 이 몰딩 부분은 지금 금박이 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금박을 새로 시켰습니다. 네, 금박도 리폼을 하고.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런 부러터지거나 칠이 깨진 데가 많은데 어차피 하려면 이걸 다 벗겨내야 돼요. 색을 전체 벗겨내고 도장을 해야지 물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. 예, 프랑스 기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원 색깔 페인트를 뿌린 후 이 색깔을 전체로 뿌린 후에 그리고 피니싱을 합니다. 이렇게 좀 먹은 듯한 느낌, 갈라진 느낌들, 그 MDF를 나무처럼 보이게 연출하기 위한 방법이죠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레이징을 넣고 명암을 내고 마지막 피니싱 작업, 체인으로 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도구로 연출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프랑스 제품들입니다.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. 좋은 원목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좋은 도장이 나오고 좋은 칠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파리에서 가구 공장하고 있는 김준표입니다. 베트남에 한 8년, 정확히 8년 정도 있었고 작년 7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싸다는 이유와 나무가 좋고 인건비가 싸서 제품의 가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처음 느낌 너무 좋았어요. 가격을 보니까 한국 가격에 3분의 1, 많게는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서 손님들 오달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이 가진 기질과 베트남 사람들의 가진 기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 있었고, 그 절실하게 느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. 왜냐면 일당 100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. 이 말 나오는 이유는 베트남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다 좋은데 일에 대한 욕심, 책임감이 없습니다. 외국 사람이 그 외지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느꼈고, 가장 그 애로점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. 손님과 약속은 뭐 한 달 반, 두 달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애들을 믿고 한국 사람이 선두에 서서 그 배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책임감, 그리고 약속, 신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. 결국 욕은 누가 먹냐? 계약을 했던 책임자인 제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조금이라도 더 품질을 좋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눈속임이라든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. 예를 들면은 페인트를 고급 페인트를 사서
악조노벨이라는 우리나라 전 세계 1위가 하는 그 페인트 회사가 있어요. 그 페인트를 계약을 해놓았는데 깡통은 악조노벨인데 지나고 나니까 이놈들이 베트남 페인트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통만 악조노벨로 해서 난 좀 물건 선적하기 전에 칠하고 나면 이제 표가 나니까 뒤에 검수하러 가니까 완전히 개판이더라고요. 결국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재도장해줘야 되고 에이스를 다 해줘야 되니까 비용이 거의 그만큼 2배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죠. 버티다 안 돼가지고, 이건 도저히 내가 실력이 없는 건지, 이 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고민을 하다가,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. 그러면 방법을 바꿔보자. 이 나라 사람들로 하기 힘들면은, 베트남의 장점은, 나무가 아주 좋아요. 하드우드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러면 어차피 한국에 공장이 있으니까, 이 공장을 페인트 공장으로 돌리고 좋은 목대를 가져와서 여기서 도장을 하자. 왜냐 여기서는 건목 제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한국은 임금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나무값도 너무 오르고. 하지만 그 오크나 월넛, 애쉬, 비치 뭐 좋은 목재는 베트남이 가격이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제 가구 만드는 그 신조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원목으로 만드는 게 제 신조입니다. 그러려면 나무가 좋아야 되는데, 물론 한국에도 좋은 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, 어떻게,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. 그럼 한국의 장점과 베트남의 장점을 합치는 방법은, 뼈대를 가져와서 여기서 도장을 하는 게 제, 앞으로 이 공장을 끌고 갈, 그리고, 목적입니다. 베트남은 참 좋은 점도 많지만은 뭐 음식도 좋고 맛있고 그다음에 놀기가 참 좋은 나라 같아요.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.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각오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. 쓰던 거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또 물물 교환도 하고 물물 교환했던 물건들을 다시 도장하는 데 맡겨서 고쳐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고 대물림식으로 가더라고요. 그게 키포인트는 100% 원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원목은 다시 까면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썩지 않는 이상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간다고 보거든요. 그게 바로 앤틱이고.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가구들을 요즘 막 버려요. 뭐나 이케아나 좀 온라인에서 샀던 분명 원목인데 쓰다가 버리고 저가에 구매해서 또 쓰다가 버리고. 그래서 아파트 밑에 그 쓰레기 버리는데 하도 많은 가구들이 있어서 몇 개를 주워 와서 공장에서 도장을 해서 다시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다가 파니까 겁나게 잘 팔리더라고요. 자기들은 이미 버렸던 물건인데 이게 새롭게 창조화가 돼서 다시 이제 새로운 소비자에게 간다는 건 참 매력 있는 사업이고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 고양이 사업과 프랑스 가구 뼈대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도장하는 방법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 리폼 사업입니다. 그래서 리폼 사업을 몇 군데 가구 업체마다 수입을 해놓고 창고에 섞고 있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. 고쳐야 될 물건들도 많고. 한 매장에서 맡아서 진행을 해 줬는데,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자기들은 이미 그 손해를 보고 버려야 될 물건들을 다시 재탄생해서 다시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,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, 일반 소비자들도 소개받아서 문의가 들어오고, 또 해드리면은 또 연결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. 옛날에 부모님들이 쓰시던 가구들은 진짜 오리지널 가구들이 많았어요. 좋은 가구들이. 근데 그분들이 다시 가구를 바꾸기에는 새 물건을 사러 나가도 그렇게 올드하고 앤틱스럽고 멋스러운 가구들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사용하시던 그 가구들을 버리긴 아깝고, 또 정이 들 만큼 들었던 가구들을 쉽게 버리질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리폼 의뢰가 이제 많이 지금 요즘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해주는 사람 마음도 즐거워요. 왜냐면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가구를 좀 더 원하는 컬러로, 그리고 이제 집에 인테리어에 맞게 변형을 해드리면은 고객들이 받아서 너무 좋아해요. 그러면은 누구나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가정마다 어쩌면은 부모님이 사용했던 오래된 버리긴 아까운 그런 가구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그 가구들을 사장님한테 어떻게 의뢰를 하며 어떻게 수선을 맡겨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. 아직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 쪽으로는 문의안이라서 그냥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. 전화 주시면은 리폼하고 싶은 물건을 사진 찍어서 사이즈하고 주시면은 그걸 보고 대충 견적을 드릴 겁니다. 뭐 고쳐서 도장을 해야 될 부분인지, 아니면 상태가 깨끗해서 도장만 해야 될 부분인지, 그리고 이제 컬러를 정해주시면은 조색하는데 이제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 저희들이 조색을 해서 그 컬러를 맞춰드리거든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페인트 가게마다 사마 페인트 색전표가 있어요. 그 남바를 주시면은 그 남바대로 칠해드리거든요.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그냥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서 예. 이것을 뭐 원본으로 복구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다른 색으로 칠해달라든가 그렇죠.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겠죠. 예. 그러면은 그 수거에서부터 다시 배송까지 이렇게 해주시나요? 예. 뭐 한 개라도 가능합니다. 그 대신 수급할 때 가는 비용은 따로 들겠죠. 예. 사실 가구라는 것이 쓰던 사람의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장님도 아마 그래서 가구에 대한 애착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, 그런 의미에서 아마 외국 사람들이 가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,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예. 오래 쓸수록 손때가 묻을수록 저는 더 이뻐진다고 봅니다. 좀 서랍이 빡빡이 안 열리면 어때요? 나중에 다시 나무는 갈아서 깎아내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보수적인 문화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조금만 뭐가 비틀어졌다, 뭐 틀어졌다, 왜 이렇게 금이 갔냐? 그 원목이 가진 순수한 특수성 때문인데, 그걸 꼭 하자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오직 새 것만 찾는 우리나라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좋은 가구를, 내가 부모님 쓰시던 가구를 다시 물려받고 새 가구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쓰던 가구들을 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. 제가 가야 할 방향이고, 그래서 리폼을 해드리면 너무 좋아요.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, 리폼을 맡기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더 즐거워하세요. 이게 어떻게 나올까? 어떻게 바뀌어서 탄생이 될까? 그래서 몰딩을 어떻게 해주세요? 디테일하게 좀 앤틱을 넣어주세요. 물론 본인 생각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. 저분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. 하지만 이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는 대충 캐치는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드릴까요? 이런 부분에서 몰딩은 뭐 다른 컬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내부 컬러는 어떻게 해드릴게요? 뭐 제안도 해드리는 것도 재밌고,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리폼을 중점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서로가 보람이 있으니까요. 예. 그래서 쓰시던 가구들을 우리가 받아서 수거도 해드리고, 팔아달라면 팔아드리고, 다른 손님 연결해서, 예.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
어떤 분은 나 이거 버릴 건데 가져가실래요? 사진 찍어서 보내요. 그럼 저희들이 가서 수거해 와서 고쳐가지고 또 이제 뭐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 뭐 당근마켓이나 온라인을 좀 이용해서 올려놓으면 금방금방 가져가시더라고요. 또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자기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연락해서 야 이런 데가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요즘 공장이 조금 그것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 작가님한테 그런 리폼을 의뢰하면은 가격이 좀 비싼가요? 아니 어차피 모든 가격은 지금 임금비의 시대인데 저는 처음에 얼마에 맞춰 드릴까 먼저 물어봅니다. 그분은 사신 가격을 아실 거 아닙니까? 그럼 거기서 물론 싸게 하면 좋지만은 최적정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페인트 비용 들어갈 거고 일하는 시간을 따지거든요 저희들은. 그래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출한 뒤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. 다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럼 모든 것은 그러면은 그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나요? 그렇죠. 일단 새 가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리폼보다는 더 쉽습니다. 리폼은 다시 벗겨내야 되고 페인트 성질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러지는 곳이라든지 장식 부분 이런 것들 다 이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배의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리폼은 재창조다. 예, 재창조고 또 언제든지 부담 없이 가구를 샀다가도 내가 언제든지 이건 사용하다가 다시 리폼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구나라는 새로운 한 문화가 빨리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 욕심이겠지만 요즘 가구를 샀다가 뭐 이렇게 쉽게 버리고 또 새 걸 구매하는 그런 그 M세대랍니까? MZ세대가? MG인가? MZ인가? 예. 그런 물건들이 아파트마다 유심히 보시면 엄청 많아요. 의자도 멀쩡한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어디가 조금 흠집 났다 해서 버려버리는 거는. 근데 왜 버리냐면 그거를 재활용을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. 안 되면 좀 부러지면은 이거 어떻게 고치지? 그걸 버려버린다든지. 스스로 DIY입니까? DIY. DIY를 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요즘 세대들은.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리폼 문화가 자리가 잡으면은 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도 문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가르치도 주고 공장에 사람들이 좀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바람입니다. 네, 리폼 사업은 제가 가장 기대를 크게 걸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. 그리고 리폼은 재창조다. 그리고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. 오늘 몇 시까지 일하실 겁니까? 아마 1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약속한 날짜를 지키려면은 밤늦게까지 해야죠. 밤새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난리를 쓰고 싶지만은 워낙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지금 사람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뭐 목수 인건비가 하루에 20에서 25만 원 기본. 그다음에 도장하시는 분 또 22에서 25만 원이 가장 기본입니다. 이틀만 써도 뭐 50만 원 돈이 나가는데. 그리고 이 3D 직종을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버텨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현실로는 사람을 써가면서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. 가구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.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다시 보답하겠습니다. 꼭 연락 주십시오.